오늘 진도 다 끝나고 나면은 내일은 오면은 그거 서술형 대비해서 선생님이 만들어주는 거 있잖아, 그지? 그거를 이제 쭉 하게 될 텐데, 지금 우리 남아있는 시간상 한 10개씩 쫙쫙쫙쫙 그렇게 가야지 아마 맞을 것 같고, 우리가 오늘이 토요일, 그 다음에 내일 일요일, 다음 토요일, 일요일, 그리고 너희가 화요일 날이 시험 맞지? 영어 시험 첫날 맞지? 그 월요일 날에는 너희가 정규 수업을 하는데 이때도 4시에 끝나나? 월요일은 또 5시야? 아이고. 오면은 5시 반까지 올 수 있나? 그럼 월요일 날 5시 반에 이렇게 시작을 해야 될 것이고, 이때 영어랑 또 뭐 보니? 영어만 보니? 이날은? 그나마 다행이네. 그때 월요일 날 오고, 그래서 우리 다음 주 토요일 날까지는 정규고, 일요일 날 같은 경우에 너희가 언제가 좀 수업이 더 적나? 토요일이 더 적어, 일요일이 적어? 다른 과목들 토요일이 오히려 더 적어? 조금 적어? 큰 상관은 없나? 그래서 이때 일요일 날에는 어쨌든 시간이 우리가 월요일 날 많이 못하기 때문에 일요일 나눠서 이제 직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마무리 총 정리하는 거 있었잖아, 그지? 이거는 선생님이 유인물 나눠주고 너희들이 이제 총 정리하는 거를 일요일부터 시작을 할 거야. 그래서 나눠서 해야지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대신에 이때는 너희들이 시간이 다 개각각이기 때문에 정규 수업이 끝나고 나면은 그 이후의 시간은 나랑만 이제 맞춰서 너희가 언제든지 와서 그 테스트만 보고서 할 수 있도록. 알겠지? 그런 식으로 할 거기 때문에 시간은 다음 주에 한번 이렇게 정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나갈 게 문제 유형별. 지금 준 책은 거의 다 풀어갑니까? 다 푼 사람들은 이 자료를 빠르면 내일 줄게. 좀 미리 풀 수 있도록 문제를 뽑아줄 겁니다. 혹시 질문 없어? 이제? 질문 없어요? 자, 12강의 2번부터 정리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세상이 shrinking. 축소하고 있다, 쪼그라들고 있다, 줄고 있다라는 뜻이지. 세상이 줄어들고 있고 많은 방식에서 그냥 이 문장 자체가 주제였습니다. 우리 지구촌이라는 표현을 쓰지? 이 세상이 다 가까워지고 있다. 이것은 이제 쪼그라들다라고 표현했고, 여러 방식이니까 한 분야가 아니라 다양한 분야. 그냥 그것만 쭉쭉 말하다 글이 끝나. 그게 끝이야. 오케이. 자, for better or worse. 이게 좋든 나쁘든 위성 TV라든지 모바일 폰 네트워크들, 그 다음에 인터넷, 이런 모든 것들이 have created conditions. 어떠한 조건을 만들어냈는데, instant의 동의어가 될 수 있겠지? instantaneous하고 friction free한 communication. 첫 번째로는 소통입니다. 그래서 즉각적인. 그리고 마찰로부터 자유로운, 마찰이 없는. 뭐지 이게? 어디서 나는 거야? 진짜 위에 뭐 있어? 진짜? 그랬었어? 오, 이거 뭐. 혹시 뭔 일 있어도 알지? 당황하지 말고 자리에 앉아 있다가 나 나가면 나와. 그치? 나 나가면 혼란스러울 수 있으니까. 뭐야 이거. 자, 그래서 세상이 줄어들고 있다는 얘기는 한마디로 세계화가 되고 있다. 글로벌라이제이션 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다. 그치? 전 세계가 세계화, 하나가 되고 있다.
그 다양한 분야, 첫 번째는 소통이 되겠습니다. 커뮤니케이션. 그래서 즉각적으로 바로바로 내가 미국에 있던, 아프리카에 있던, 바로 우리 통화할 수 있잖아. 거기에 대한 얘기가 spatial distance. spatial은 스페이스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공간의 어떤 거리는 더 이상은 결정적인 decisive와 hinderance가 아니다. 장애, 방해물이 되는 거지. 그래서 멀리 있다고 소통할 수 없는 건 아니야. 가까운 컨택트를 위해서 밀접한 연락. 그리고 새롭고 the territorialized social networks. 우리가 테리토리가 영토니까 요 D가 붙어서 반대로 뭐 탈영토화라는 표현으로 사용됐지. 탈영토화라는 얘기가 뭐야? 그것만 이해하면 돼. 영토에 그렇지 제약을 받지 않는다. 어떤 공간의 제약이 없다라는 얘기지. 마찬가지. 그러한 SNS. 심지어 가상의 소통 이런 것들이 발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and 다음부터 얘가 다시 또 주어라고 볼 수 있겠다. 그지? 여기까지가. 그래서 이 얘기했습니다. 소통의 세계화. At the same time, 동시에 개인들은 가지는데 더 큰 팔레트, 우리 미술 시간에 쓰는 팔레트, 정보의 팔레트를 가지게 된다. 선택을 할 수 있는. 뭐보다 더 큰 팔레트냐면은 그들이 이전에 가졌던 것보다. 즉 예전보다 정보의 출처, 정보의 소스 이런 것들이 더 많아졌다는 얘기가 되겠지. 그래서 얘는 원천, 소스를 비유적으로 표현한 거다. 두 번째는 뭐가? 정보의 세계화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 어느 곳에 있던 정보든 알 수 있고 인터넷을 통해서. 빨간색으로 여기만 표시하자. 대동사 사용됐고 당연히 앞에 있는 동사 이 have를 대체하고 있는 대동사. 과거에 가졌던 정보의 원천들 그런 것보다 훨씬 더 큰 정보의 원천을 지금 우린 가지고 있다. 그래서 주어가 대이니까 뭐로 쓰면은 오다. 자, 그리고 경제 또한 점점 글로벌리 인티그레이트 되고 있습니다. 국제적으로 통합이 되고 있다. 컴바인의 의미지. 인티그레이티드 통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경제까지도 세계화가 되고 있다. 경제의 세계화. 그러면서 지난 몇십 년 동안에 트랜스내셔널 이런 단어들, 뭐 글로벌을 나타내는 단어는 다 키워드가 되겠지. 트랜스라는 것은 넘어서는 거죠. 건너가는 거지. 그래서 초국가적인이라고 해석에 나와 있을 거야. 인터내셔널이나 이거는 뭐 그게 그거지 뭐 국제적인 이런 국가의 또 제약을 넘어선 그러한 회사들이 성장했다. exponentially는 기하급수적으로 밑에 주석으로 있던 단어고 숫자에 있어서 규모에 있어서 경제적인 중요성에 있어서 엄청나게 증가를 했더라. 초국가적인 회사들 경제의 세계화입니다. 그리고 capitalist mode of production and monetary economies 중요하진 않아요, 그지? 예시들입니다. 자본주의적, 생산의 자본주의적 형태라든지 통화경제 같은 것들 역시 다양한 그냥 경제다라고 생각해주면 일반적으로 이런 것들도 되었다. 거의 유니버설해졌다. 어떻게? 보편적인, 일반적인 21세기에 즉 이런 경제의 세계화도 일반적인 게 되었다. 그런 느낌이 되겠고요.
자, 마지막. 마찬가지로 경제에서도, 아니, 정치에서도. politics, 정책이나 정치라고 해도 되고. 글로벌 이슈들이 국제적인 문제가, 전 세계적인 문제가 점점 지배하고 있다. dominate. 이 어젠다. 우리의 안건, 어떤 그 토의의 주제 이런 것들이 되겠지. 그래서 이런 문제가 대부분의 문제를 지배하고 있다, 차지하고 있다는 얘기야. 그리고 그런 국제적인 문제들에 대한 또 예시 몇 개 나오고 끝납니다. 전쟁과 평화, 환경적이고 빈곤 이런 모든 것들이 그러한 범위이다. 그래서 그런 범위란 얘기는 앞에 나왔었던 글로벌한 전 세계적인 문제에 속해 있는 거다. 그래서 R가 동사 1이고 and involve 동사 2. 그리고 이런 문제들은 포함을 하는데 매우 많은 transnational, 한 번 더 초국가적인 linkage이 있으니까 연결이 되겠지. 커넥션입니다. 초국가적인 연결을 포함을 한다. 그리고 이때 대해서는 그냥 앞에 있던 so that입니다. so that. 그래서 접속사 대시 되겠지. 즉 많은 나라들이 연결돼야 돼. 이런 뜻이야.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그것들은 여전히 주어는 앞에 있는 이런 문제들입니다. 이슈들. 이런 문제들은 can not be handled. 그래서 수동태로 핸들 되어질 수가 없다. 해결이 될 수가 없다. 다뤄질 수가 없다. 만족스럽게 누구에 의해서는 single states alone. 단 하나의 국가 혼자에 의해서는 해결될 수 없는 이런 문제도 이제 또한 정치적인 문제도 세계화가 되고 있다. 이번에는 정치 혹은 정치적 문제의 세계화. 마지막. 이것도 이 안에 들어가면 되겠다. 팬데믹, 질병이었죠. 그 다음에 국제적인 테러리즘. 이런 것들도 또한 초국가적인 문제입니다. 어떠한 오직 이해가 될 수 있는, 그 다음에 addressed, 해결이 될 수 있는, 둘 다 PP. 뭘 통해서? international coordination. 국제적인 조직화. 조직화라는 얘기는 뭐 협력의 느낌이 되겠지? 국제적인 협력. 이런 걸 통해서만 이해되고 해결될 수 있는 그런 문제이다. 그래서 굳이 뭐 나누면 다섯 번째로 어떤 질병이라든지 테러 이런 것들도 세계화가 되고 있다. 역시 모든 나라가 함께. 문제 없죠? 간단하지, 그지? 그래서 전 세계의 이렇게 다양한 부분에서의 세계화에 관한 글이었습니다. 자, 3번으로 넘어가 보자. 자, 당신은 생각할 수가 있는데 fluency, 이런 키워드들 뭐로써? 브레인의 attempt at making a fast, intuitive, true judgment. fluency는 뭐였어? 그지? 뭐 능숙함, 유창함. 그렇지. 이게 주인공 단어. 그래서 당신은 능숙함이라는 것을 뇌의 시도로서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뭐 하기 위한? 빠르고 직관적인 진실에 대한 판단을 하는
뇌의 시도로서 정의할 수 있다는 얘기야. 우선은 플루언시에 대해서 정의를 내려줬다. 뭐뭐와 반대되는 거냐면 좀 더 deliberat하고 analytical assessment. 여기서는 신중한, 의도적인이라는 뜻도 있지만 신중하고 분석적인 평가, 이것과는 반대되는 개념이 된다. 능숙함이라는 거, 이거는 우리의 직관적인 판단이다. 그리고 반대 개념으로서 신중한, 분석적인 판단의 반대 느낌. 약간 대조 느낌. 그래, 분위기가 어때요? 능숙함이 뭔지를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거다. 말해준다. 그러나서 장점, 단점 나오고 끝나거든. 자, 물론 the fact, 어떤 사실, 동격 대신 나왔고, the brain processes familiar things more fluently. 여기까지가 되겠지. 그래서 이렇다라는 사실, 뇌가 처리를 하는데 익숙한 것들을, 패밀리한 것들, accustomed. 참고로 얘도 익숙한입니다. accustomed, familiar. 그래서 익숙한 것들을 좀 더 능숙하게 처리를 한다라는 사실은 isn't a bad thing in itself. 그 자체로는 나쁜 게 아니다. 여기서 플러스의 개념이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능숙함, 이거는 다시 한번 정의 내리면은 익숙한 것을 처리하는 거. 익숙한 것을 처리하는 거. 그래서 얘하고 얘는 거의 동격으로 쓰이기로 쓰입니다. 우리가 익숙한 것을 빨리 하는 것, 이게 능숙함이 되는 거예요. 그지, 은지야? 이제 뭐 고민 있어? 너 집에다 뭐 먹다가 두고 왔지? 아씨, 엄마 그거 먹으면 안 되는데. 불어나면 또 보내. 이거 내 거야. 건들지 마, 이렇게. 아니면 방문 열지 마, 이렇게 보내놔. 어쨌든. 자, 이제 그래서 이런 능숙함에 대한 장점들이 쭉 나오는데, 실제로 모든 가능성에서요, likelihood. It's probably a useful, adaptive heuristic이다. heuristic은 뭐 대충 뭐 전략이라든지 어떤 기술이다 정도로 보면 됩니다. 좋은 단어만 쓰면 돼. 유용하고 적응적인 이런 좋은 전략이다. 능숙함이라는 것은. 혹은 rule of thumb이라는 표현도 나온다. 엄지의 법칙 기억납니까? 엄지의 법칙? 수를 셀 때 어떻게 세는 거야? 하나, 둘 이렇게 하는 거. 그래서 뭔가 아주 분석적이거나 뭐 뛰어난 건 아니지만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뭔가를 체득하는 경험의 법칙이다. 이런 느낌이지. 얘도 지금 여기에 해당되는 거야. 능숙함에. 우리 5까지 이렇게 세는 거 잘하잖아. 이거 능숙함이야. 1, 2, 3, 4, 5. 자, 이런 것들. 그래서 많은 상황에서 유용하고 아주 적응력이 있는, 여기저기 쓸 수 있는 이런 좋은 법칙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한번에 it would be absolutely exhausting. exhausting이니까 너무너무 피곤한, 힘든 이런 뜻이지. 피곤한, 힘든. id랑 구별할 수 있으면 되고, 즉 이세 기준이 되니까 그것은 완전히 피곤한 일일 겁니다. 너의 뇌에게. 그게 뭐냐면 이제 if 이후의 내용을 말하는 거거든. 만약 너가 처리를 해야 되는데 모든 정보를 완전히 anew, 새로, 처음부터 완전히 새로 정보를 다 처리해야 한다면 그건 너의 뇌에게 너무너무 피곤한 일일 거야. 이런 얘기지.
아직까지도 뭐에 대한 얘기? 능숙함의 장점인 거지. 능숙함으로 우리가 생각 없이 하는데 그렇게 아니고 할 때마다 다 생각한다고 해봐. 너무 피곤할 거라니. 아, 내가 양치할 때 어떻게 했더라? 이렇게 했나? 뭐 이렇게 안 하잖아, 그지? 그냥 쫙 능숙함으로 한다니. 당신은 알고 있습니다. 2 times 2 is 4. 2 곱하기 2는 4다. 뭐 할 때? 그것을 읽을 때 예시가 되는 거죠. 이것은, 즉, 2 곱하기 4라는 것은 has been repeated to you many times. 수동형으로 반복이 되었다. 너에게 여러 번 반복이 되었어. 지금까지 여러 번. 그게 뭘 의미합니까? 익숙하다는 얘기지. 여러 번 반복된 거야? 익숙한 거야. 그래서 너는 그것을 처리할 수 있다. 빠르고 유창하게 능숙하게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5번까지는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다. 능숙함의 프로스. 6번부터 엔드 다음에 콘스. 단점이 나오게 되는 거지. 장단점. 좋은 것과 나쁜 것. 그래서 나오면 유치한 문제긴 하겠지만 그래도 6번이 전환점이다. 전환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위치는 알아두는 게 좋겠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뭐가 나온다? 문제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전환이 된다. 그럼 진정한 문제는 다음과 같은 것인데 무언가가 진실이거나 거짓일 수가 있다. 많은 이유 때문에 other than familiarity. 지금까지 나왔던 익숙함, 능숙함 이것을 제외한이란 표현. 이것보다는 다른 거니까 뭔가를 제외한. 그래서 익숙함을 제외한 다른 이유 때문에 뭔가가 진실이고 거짓일 수 있다는 얘기는 익숙함만으로는 모든 걸 다 판단할 수는 없다. 이거 말고 다른 이유 때문에 진실일 수도 있어. 만약에 내가 너한테 물어봐. 예를 들어서 얼마나 많은 동물들, 각각 종류의 동물들을 모세가 데려갔습니까? 그와 함께 그 방주의 의주동. 이렇게 물어본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말할 것이다. 2명이요. Despite the fact. 어떤 사실에도 불구하고. 여기도 동격. Biblical story. 이 성경의 이야기에서 그건 모세가 아니었어. 방주에 있는 것은. 그것은 노아였다. 즉 노아의 방주에 관한 얘기인 거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거랑 똑같은 거였잖아. 신데렐라가 몇 명의 난쟁이랑 살았냐 했을 때 7명이요 하면은 안 된다는 얘기지. 신데렐라가 아니라 백설공주니까. 그런 식으로. 근데 사람들은 지금 뭐라고 답한다? 2명, 2개라고 답한다는 얘기지. 난쟁이 7명이야 이렇게 답한다는 얘기. 이게 지금 뭐 때문에 생기는 문제입니까? 익숙함, 능숙함 때문에. 난쟁이만 딱 듣고서, 방주만 듣고서 이렇게 답이 나온다는 얘기죠. 자, 이것은요, 디스가 가리키는 것은 익숙함으로 인한 오류, 혹은 실수, 잘못된 대답을 의미하겠지. 이것이 doesn't matter to your brain. 하지만, though. 당신의 뇌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 말은 당신의 뇌는 이것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다는 의미야. 이걸 제대로 인지하지 못해요. 왜냐면 단지 그 뇌는요, predicting familiar answers. 익숙한 답을 예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오류를 인지하지 못한다. 그래서 능숙함으로 인해 생기는 문제점도 있다. 분명히 오류가 있는데 이것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할 수도 있다. 잘못된 답을 내릴 수도 있다. 능숙함이 전부는 아니다. 어떤 판단의 모든 기준은 아니다. 라고 중간에 나왔습니다.
여기도 괜찮을까요? 주인공은 능숙함, 플루언시. 마지막 4번이다. 자, 타겟팅 하는 것, 그리고 세그멘테이션. 세그먼트 뭐였지, 이게? 뭔가 이제 분열, 분리 이런 느낌이었지. 타겟을 딱 잡는 것과 분열한다는 얘기는 분리시키는 것, 뭔가를 좀 분류하는 것, 이런 느낌. 분류. 이것이 아주 중요한 겁니다. 미디어 스트래터지, 어떤 미디어 전략에 있어서 중요하다. 매체, 어떤 매체는 다시 말 밑에 나오겠지만 그냥 광고를 의미하는 거지. 광고 전략에 있어서 타겟을 딱 잡는 거, 그리고 딱 나누는 거, 이거 되게 중요해. 증가. 모든 것에 이게 원흉이었습니다. 뭐에 있어서의 증가냐면 숫자. 미디어 채널들과 vehicles, 수단들, 전달하는 수단들. 이런 것들의 증가와 and consequent fragmentation. 얘도 마찬가지로 뭔가 이렇게 분열, 분산 이런 느낌이 되는 거죠. 한 곳에 집중돼 있지 않고 concentration의 그냥 반대뜻이다 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밀집이나 집중, 이것의 반대 느낌으로 보면 됩니다. 이런 미디어 고객들, 관객들이니까 소비자들이 되겠지. 이런 미디어의 소비자들의 분산입니다. 그 결과의 분산. 너무 많은 미디어 채널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하나만 보는 게 아니야. 여러 개로 분산된다는 얘기지. 자, 이것이 무엇을 의미한다? 다음의 사실을. Target groups of consumers. 소비자들의 이렇게 타겟 그룹들이 둘 다 더 쉬워지기도 하고 더 어려워지기도 합니다. to reach 하기에. 여기서 reach는 뭐 접근하다, 도달하다, 영향을 주다, 다양하게 해석 가능하고 access의 의미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냥 접근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에게 홍보를 하는 거죠. 자, 지금까지 이제 배경 설명이었고 주제도 여기 딱 나왔죠, 그지? 우선은 미디어 수가 엄청나게 증가했어. 그 말은 소비자가 분산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옛날엔 고작 해봤자 TV 채널 3개 끝이었어, 그지? 다 사람들이 그것만 봤지만 지금은 수많은 미디어를 즐기고 있다. 자, 이걸 통해서 지금 뭐가 고객들, 소비자의 그룹화, 타겟, 뭐 타겟팅이라고 쓸까요? 타겟팅이 더 쉬워지는 기도 했고 더 어려워지기도 했다. 또 어려움 두 가지가 동시에 생겼다. 그게 글의 전체 주제가 되겠다. 동의 하나 써놓을게요. disperse 혹시 기억나나? 이것도 뭔가를 퍼뜨리다, 분산시키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dispersion 혹은 disperser, 분산. 한 군데 뭉쳐있지 않고 막 여러 군데로 퍼져 있는 거야. 스프레드 이런 느낌이겠지. 자, 그럼 이렇게 소비자가 분산됐다라는 것이 마케팅하고 타겟팅 하는데 쉬워지는 경우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어려워진 경우 이렇게 나오면서 끝나거든. 자, 더 쉽습니다. 홍보하고 도달하기에 in the sense that 이러이러한 측면에서 이거 줄이는 게 그냥 in that이라는 표현과 똑같지? 뭐뭐라는 점에서 in that 주어 동사.
더 쉬워졌다. in that 혹은 in the sense that. 소비자들이 계속 나와. 어쨌든 막 퍼졌다, 분산됐다, 분열됐다. 무엇으로? narrow interest groups, 좀 좁은 어떤 관심 그룹으로 분산이 됐기 때문에 됐다라는 거. 자, 어떤 그룹? are served, 뭔가 서비스를 받고 제공을 받는 거죠. 수천 개의 특정한 관심 분야의 잡지라든지 TV 채널에 의해서. 똑같은 얘기지? 아, 그래서 이렇게 분산됐어. 그래서 타겟팅하기가 쉬워졌어. 똑같은 얘기, 아직까지는. 만약에 광고주가 도달하기를 원해. 예를 들어서 송어 낚시꾼들에게 도달하길 원해. 자동차 스포츠카의 인투지애스트 애호가 혹은 TV 드라마 팬들, 이런 사람에게 접근하고 싶다면 있다. Specialist Publications and TV Shows, 특화된 전문적인 어떤 출간물이라든지 TV쇼가 있다는 얘기지. 그리고 그것은 아이디어란 비클이 됩니다. Targeting such narrowly defined audiences. 그렇게 좁게 정의되어진, defined도 정의된, 다시 말하면은 이때는 뭉쳐진 이런 느낌이 되는 거죠. 밀집된, 좁게 모여져 있는, 좁게 뭉쳐진 그러한 고객들을 타겟팅하기 위한 이상적인 수단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쉬워지는 경우는 이렇게 소비자 분산이 결국 뭘 의미하는 거냐면은 좁은 밀집, 특정 분야에 지들끼리 이렇게 모여 있다는 얘기야, 그치? 그래서 내가 송어를 타겟팅하고 싶다? 낚시 TV에다 광고만 내면 되는 거잖아. 낚시 잡지에다만 광고 내면 되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마케팅에 유리하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뭐 중요하진 어휘 문제로 나오진 않겠지만 이해하는 데 있어서 관심이란 말도 당연히 키워드는 될 수 있겠다. 즉 관심이 집중되어 있다는 얘기죠. 자, 하지만 여기서부터는 또 어려워진 경우수를 들어준다. 소비자 그룹들은 또한 더 어렵습니다, 도달하기에. 왜냐하면 에이전스들, 이런 광고 업체들이 되겠지, 엄청난 어려움을 가지기 때문이다. 뭐 하는 데 있어서 소비자를 categorizing, 범주화하다, 분류하다, 무엇으로? 타겟 그룹, 자신들의 목표 그룹으로 분류하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분류하기가 어려워져요. 자, 그리고 어떤 타겟 그룹이냐면은 sufficiently large, 충분히 큰, 뭐 하기에? workable for general advertisers. 이게 포인트였지. 일반적인. 여기서 일반적이라는 얘기는 일반적인 제품을 홍보하고자 하는, 판매하는 광고주자들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반 광고주들에게 작동할 만큼, 작동하기에 충분히 큰, 이 사람들에게 효과가 있을 만큼 그런 큰 타겟 그룹으로 고객들을 분류하는데 어려움을 가지기 때문에 오히려 도달이 힘들어진다, 이런 느낌이지. 즉 소비자 분류의 어려움입니다. 분류가 안 된다. 어떤 입장에서는? 일반 광고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요거 딱 송어, 낚시, 어떤
명확한 광고는 좋다는 얘기야. 자동차 너무 좋아. 하지만 일반적인 제품을 파는 일반 광고 입장에서는 오히려 이게 분류가 어렵다. 분류하다 categorize도 있고 뭐 classify도 있고 연락 많지. 뭐 separate 뭐 다 됩니다. 그냥 등등등등 분류하고 나누는 거. 자, 여기에 대한 이제 부연 설명인데 할 수 있다라는 것, 타겟팅을 할 수 있다라는 것. 송어 낚시꾼들은 요건 이제 요 위 상황이 되는 거지. 우리는 낚시꾼만 있으면 돼. 이 사람들만 모여있는 거 찾으면 돼. 라고 타겟팅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은 유용하다. 만약 너가 판다면 피싱 태클, 낚시 장비를 판다면 특정한 관심 분야의 제품을 파는 것은 오히려 유리하다는 얘기야. 하지만 not usefully 생략됐고 유용하지 않습니다. 누구를 위해서는 general fast moving consumer goods, 일반적인 빠르게 이동하는 소비재들, 소비재의 판매. 자, 뭐를 요구하는 varied target groups. 포인트는 또 여기. 다양한 타겟 그룹. diverse하고 various하고 varied. 다양한 타겟 그룹을 요구하는 이런 일반 제품 소비 판매에 있어서는 유리하지 않다. 한번 더 똑같은 얘기. 왜냐하면 일반 광고는 다양한 타겟 그룹이 필요하니까. 대표적인 게 뭐가 있었습니까? 그때 말했던 거는 뭐 휴지라든지 아니 뭐 마시는 음료수라든지, 즉 차를 좋아하던 낚시를 좋아하던 드라마를 좋아하던 휴지는 다 필요해. 이런 일반 제품을 그럼 광고하려면 어디다 해야 돼? 낚시 TV에다 할 거야? 다 해야 된다는 얘기지. 너무 많은 곳에 해야 되니까 하나를 타겟팅 하기가 힘들다. 이게 이제 이 사람들의 문제인 거야. 그래서 뭐만 반면에 송어 낚시꾼들이 다른 소비자의 관심을 또한 가지고 있는 반면, 즉 송어도 좋아하지만 필요하니까 뭐 차도 살 거고, 그지? 화장실도 살 거고. 이런 반면에 어떤 미디어의 수단, vehicles, cater for one hobby. 이렇게 하나의 취미를 만족시키는, cater for는 satisfy, 낚시 TV, 뭐 자동차 TV 이런 거, 아니면 스포츠 TV. 하나의 취미만 만족시키는 이런 수단은 어떻다? 리미티드 유즈니까 제한적으로 유용하다. 제한적인 사용이다. 누구에게? 대부분의 광고주들에게는 제한적인 유용성을 가지고 있다. 여기 비동사 다음에 overuse 나오면 요거 그냥 useful이었었지? 별로 유용하지 않다 이 얘기였어. 결론 내리면은 소비자의 분산, 이게 우선 가장 키워드 중에 하나였었지. 미디어 수요 증가로 인한 소비자의 분산. 그래서 마케팅을 하는데 장점은 뭐였다? 좁은 관심으로 집중이 된다라는 거. 그래서 좀 첨언을 하자면은 뭐에 있어서는 마케팅하기가 유리해진다? 어떤 하나의 관심 분야 혹은 취미? 예를 들어서 하나의 관심 분야는 마케팅이 쉬워졌어. 하지만 일반적인 광고 분류가 어렵다. 다양한 그룹이 필요하기 때문에 오히려 마케팅, 타겟팅이 어려워진다. 이런 얘기. 괜찮습니까? 보자. 빠진 거 없으면은 쉬었다가 하도록 할게요. 오케이.